이 메서드를 잘 만드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은데, 그 연습을 어떻게 하냐? 앞에서 제어문을 공부할 때요. 여러 가지 제어문, if문이든 while문이든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했었는데, 그걸 다 메서드로 정의해 보시면 좋아요.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최대 공약수를 반환하는 메서드를 만들어봐라. 유클리드 호재법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서드 이름은 이렇게 쓰고, 매개 변수는 이렇게 쓰고, 반환 타입은 이거다. 자, 이렇게 요구사항이 나왔죠. 제가 앞에서 메서드 이야기하면서 설명 안 드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겁니다. 반환 자료형, 메서드 이름, 그 다음 매개 변수,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이클립스에서 여기 부분에 보면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요거 이렇게 톡 누르면 줄어들어요. 축약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 보고도 이 메서드의 내용이 어떤 동작일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딱 봐도 얘 지금 1부터 n까지 계산하는 애구나. 무슨 계산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냥 계산하는 애구나. 그래서 얘가 동작하려면 정수 하나 받아서 동작할 거고, 동작이 끝나면 정수가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메서드의 선언 부분, 그리고 중괄호 뒤에부터 써져 있는 걸 정의 부분,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메소드 시그너처라고 합니다. 이 시그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프린트, 이거 메소드죠. 프린트 ln 메소드고요. 마우스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나와요. 앞에 void라고 써 있으니까 프린트라는 메소드는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을 거고, 어디에 정의되어 있냐면 요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다. 프린트라는 메소드가. 얘가 동작할 때는 뭘 받냐? 문자열을 하나 받아서 동작한다. 딱 요것만 보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스캐너, 이것도 사실 함수예요. 함수인데 좀 다른 목적의 함수라서 얘는 생성자라고 부르는 녀석이고, 프린트 ln도 마찬가지. 얘도 아무것도 반환하는 건 없는데 프린트 ln, 스트링을 받는다, 이렇게 써있죠. 여기 아래쪽에 기능 설명도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next int, 이것도 스캐너가 갖고 있는 메서드예요. 근데 얘는 아무것도 안 받죠. 아무것도 안 받는데 정수를 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들을 계속 사용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 메서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하시고, 나도 필요에 따라 메서드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서드 만드는 연습을 하실 때 가장 좋은 건 제어문 공부하면서 봤었던 문제들을 메서드로 만들어서 자주 사용할 수 있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GCD에다가 두 개의 숫자를 주면 최대 공약수 6이 나오게끔, 100이랑 25를 주면 최대 공약수 25가 나오게끔 만들어 봐라.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 개수 세기, 요거는 지금 어렵습니다. 자바에서 문자열을 가지고 놀 때는 적어도 스트링 아니면 배열, 요거를 공부한 다음에 가지고 놀아야 돼서 요 문제는 지금 만들기 어려우실 거고, 여기서도 배열이 또 나오네요. 메서드 공부하고 나서 배열을 갈 건데 요것도 어렵고, 피보나치 수열의 항구하기, 여기 지금 재귀라고 나왔죠? 오늘 메서드의 마지막 내용은 재귀 메서드를 설명할 겁니다. 아직 못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여기 있어요. 메서드 오버로딩. 지금 문제를 풀만한 게 없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앞에서 제어문으로 만들었던 것들을 함수로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나머지 개념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자바에서 제공되는 개념 중에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버로딩. 별건 아니고요. 오버로딩이 뭐냐면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를 정의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요? 자, 무슨 소리냐면 어떤 기능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두 개의 숫자를 더하는데 정수를 더할 수도 있고 실수를 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add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 건데, 얘는 정수 두 개를 받아서 덧셈한 결과를 출력하는 기능이라고 합시다. 근데 똑같은 기능으로 정수가 아니라
실수 이렇게 전달해서 덧셈을 해주는 기능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이 제공되지 않는 언어들은 여기다가 add인데 int형이야, add인데 플롯형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메서드에다가 또는 변수 이름에다가 자료형 같은 걸 붙여놓는 이런 형태가 필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 만들면 중복이 돼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건 씌워넣어 갖고 할 때 설명드리기가 좋은데, 어쨌든 똑같은 기능이거든요. 기능은 똑같아요. 다만 뭐가 달라요? 자료형이 달라요. 필요한 데이터의 자료형이. 근데 그걸 다른 이름의 메서드로 정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C++도 그렇고 자바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객체지향 언어들은 야, 기능이 똑같고 자료형만 필요한 게 다르면 그냥 이름 똑같이 써. 똑같이 써도 돼. 이걸 허용해 놨어요. 가능합니다. 원래 이름이 중복되면 뭘 호출할지 몰라서 에러가 나게끔 다른 언어들은 그랬었는데, 이제 C++, 자바 이런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다형성이라는 특징이 있고 다양한 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add를 호출할 때 정수랑 정수를 주면 얘가 호출이 되고, 이렇게 볼까요? add에 int가 호출이 됐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float와 float가 호출이 됐다. 그래서 add를 호출할 때 정수를 주면 얘가 호출이 되고, add를 호출할 때 이렇게 주면 에러가 나고. 왜요? 코드상에 이렇게 직접 작성한 실수는 전부 디폴트가 더블형이기 때문에 플로트는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 더 크게 표현된 녀석이 작은 공간으로 대입돼야 되니까 손실이 생길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에러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캐스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거 플롯형이야 라고 써주거나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유롭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주면 그때는 알아서 얘가 호출될 거예요. JVM이 알아서 전달되는 값의 자료형에 따라 매개 변수가 어떤 녀석인지 구분해서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 int가 호출되고 그 다음 플로트가 호출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동작 가능한 기능을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하는 행위를. 이미 여러분은 그런 함수를 알고 계시네요. 자, out.print라고 했을 때 시스템 아웃에 있었던 프린트 함수를 보면 되게 많죠? 근데 얘들이 전부 자료형이 다르죠. 마찬가지 println도 여러 개가 있어서 아무거나 넣으면 다 출력이 가능했었던 이유가 오버로딩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오버로딩해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똑같은 기능인데 자료형만 다른 함수를 정의해야 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된다 라는 거죠. 이게 메서드 오버로딩이다.